관용입니다. 이제 변론 종결된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만 남아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루어서 예상됐던 3월 14일 금요일은 이미 지나갔고 다음 주 중에 선고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이 헌법재판소 담장 일부 구간에는 원형 철조망까지 설치가 됐고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지역에 가포 비상을 내린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정치 토크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번 달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3주간 토요일 일부 시간에 팔도 다둥이 엄마들 만나보고 있죠. 잠시 후 만나겠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네, 주말인 오늘 오른 기온만큼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오를 넘기면서 이미 곳곳으로는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풍세요금소부터 차량터널까지 8km 구간 정체고 반대 천안 쪽으로는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4km 구간 어렵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천안분기점과 천안휴게소 사이로 10km 구간 길게 밀리는데 반대 서울 쪽으로도 옥산부터 청주휴게소까지 5km 답답했다가 기흥과 신갈 또 달래내와 반포 사이로 차 간격 좁아집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팔탄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5km 구간 다시금 서해대교 올라설 때 속도 떨어지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매송과 금천에서 각각 5km 안팎씩 답답합니다. 52번 광주 언주선 원주 방향으로는 초월터널과 대신터널 앞두고 주춤하고 있고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남양주와 화도 일대에서 짧게씩 밀립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부터 부곡까지 5km 구간 막혔다가 용인부터 양재터널 통과할 때까지 여유시간 두셔야겠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도 부곡 부근 통과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주간 기획 팔도 다둥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부 시간에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을 맞아서 전국의 다둥이 엄마들 만나보는 시간 갖고 있죠. 오늘 스튜디오에는 인구 문제 연구하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의 저출생, 세계 지금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국의 네. 그 인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그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0.72라고 하죠, 지금. 그게 지금 OECD 국가에서 저출산 국가를 1.3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일본 정도만 한 1.2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출생의 그 반감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1974년생 그러니까 2차 베이비 부모 끝자락에 있는 세대인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한 30년 정도 걸렸고요. 거기서 다시 작년에 출생아 수가 23만 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또 반감기가 드는데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속도가 문제라면 비율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 부양비라고 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예. 부양해야 될 유소년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0명 정도를 좀 넘거든요. 그런데 통계청 그 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5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제 나이 정도가 되면 네. 100명이 부양해야 될 그 부양 인구가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인구 세대 간 구성이 가지고 오는 이 재앙적인
효과가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게 또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먼 미래의 일 같지만 현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고 제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30곳이 넘는 곳이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곳이 그러네요.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출생률을 보면 대도시가 더 낮죠. 농촌 지역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또 서울 내에서 서울이 가장 낮고요. 광역시도 중에서. 그리고 대도시 내에서도 뭐 관악구나 강남구 같은 이런 어떤 곳들이 집값이 높고 이런 것들이 청년 인구가 많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면 2022년에 이제 총재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에는 지역 간 이 균형 발전 문제가 있다. 이게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에서 살기 힘드니까 점점 더 서울 수도권으로 모이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런 생존 경쟁 때문에 또 아이를 더 낳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네. 이렇게 이제 100명이 120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곧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사회의 경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다 미치죠. 네. 국방 문제, 군인 수도 줄어들 것이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리 덴트라는 그 인구학자가 이게 인구를 단순히 우리가 무슨 적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지방의 미분양률이 높아지는 문제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폐교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신입생을 못 받는 곳이 180곳이 넘습니다. 아하. 예, 매년 뭐 40-50곳이 지금 폐교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필요한 학교 수와 선생님 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게 교육 소멸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교육. 당연히 지금도 지역에서는 일할 청년들을 구하지 못해서 네. 빈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주거, 복지, 교육, 국방, 의료까지 모든 곳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재앙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초저출생 시대에도 꿋꿋이 여럿을 낳은 우리 다둥이 엄마들이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부산의 이아람 씨입니다. 이아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아이들 몇 낳으셨어요? 6명 나왔고요. 아들 4, 딸 2 키우고 있는 6남매 엄마 이아람입니다. 지금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남 2녀. 네. 네.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는데요? 결혼은 2015년 1월에서 지금 횟수로 11년 차 되는데요. 예. 결혼 5년 차 아이 4명 낳고 하하. 지금 2 더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뭐 쌍둥이나 새쌍둥이도 없이 그냥 다 네네. 결혼 11년 되셨는데 6을 낳았으면은 뭐 연년생도 있겠군요. 네, 연년생 아니면 뭐 2살 터울로 해서 네. 네, 쉬지 않고 네, 육아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하시기 전부터 우리는 아이 많이 낳자 이렇게 혹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남편이 셋은 낳고 싶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혼자보다는 2이 낫겠지 싶어서 2까지만 바랬는데 예.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아이가 아플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예. 그냥 휴직을 하고 이제 복직하려는 중에 또 둘째가 생겨서 뭐 지금까지 계속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둘째 생겨서 낳고 그다음 이제 뭐 네. 생기는 대로 다 낳으신 거예요? 고민도 했어요. 병원 가가지고 진짜 지워야 되나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근데 또 애 심장 소리 들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상 애를 낳고 나니까 아이 얼굴이 너무 예뻐요. 예. 각자 얼굴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약간 복권 끓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우리는 이제 복권 끓는 기분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재능과 어떤 매력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실제 이후로는 기대하면서 나왔죠. 네. 그럼 네. 혹시 또 7째도 낳으실 거예요? 7, 8? 저는 이제 나이가 돼서 그만 낳고 싶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요. 예. 남편은 아직 공장문을 안 닫아서요. 네. 아직 뭐 낳게 되면 또
낳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야. 네. 그렇게 그 뭐 연년생 2년 터울 이렇게 6을 쭉 낳아서 키우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런 시선인 것 같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낳나? 뭐 이런 시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예. 돈을 많이 주겠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하니까 저는 아이를 낳는 거 자체 그 행복감이 있어서 낳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주변의 시선이 네. 속상했다. 네, 저희 부모님도 혜택을 많이 받는 줄 아시거든요. 네. 아이를 네. 많이 낳으면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런데 다자는 혜택이라고 명시돼서 받는 거라고는 전기세 16,000원, 쓰레기 봉투 6장, 공공주차장 요금 50% 할인 이 정도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다자녀 뭐 방과후 지원금도 나오고 동백전 한두 달 보낼 수 있는 학원비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 앞으로는 좀 다자녀를 위한 정책을 잘 짜고 있구나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아이를 그러니까 돈 버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렇죠.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참 어려운 점을 이제 주변의 시선부터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네. 6을 낳고 기르면서 제일 좋았고 행복했던 건 어떤 겁니까? 제일 좋았고 행복했던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냥 가까이서 함께 놀고 예. 네 서로 도와서 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서 하는 부분들 그런 거에 예. 저의 행복이고요. 예. 네. 제일 큰 아이가 지금 그러면 뭐 11살? 네. 그 아이가 뭐 막내는 잘 업어서 키우고 그럽니까? 그렇진 않고요. 요즘에 아이들 정말 각자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서로 뭐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있죠. 네. 뭐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아요? 다투고 싸우는 거 되게 심한데 또 밖에 나가면 또 뭐 새로 챙겨주고 뭐 그렇게 해요. 그렇죠. 네, 뭐 한 예로는 저희 집 뒤에 뭐 동산이 있거든요. 예.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운동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나가서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 공연비라고 용돈도 주시고 과도 주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넷째 아이가 재롱 피고 난데 용돈을 1,000원만 주니까 우리 집에 형 누나 동생 6명이니까 6,000원 주세요 하면서 애교 부리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하네요. 밖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네, 이게 뭐 서로 어른들이 도와주고 이런 게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고요.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들한테 한마디 뭐 조언해 주신다면? 제가 아이가 6명이 있어서 6절까지 준비했거든요.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먼저 집이 안정되고 아이 낳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예비 부부, 찐 신혼 부부님들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가 나한테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게 서툴고 힘들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함께 성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있으면 허튼데 절대 돈 안 쓰고 지나보면 돈이 꼭 모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 한 명이신 부부님들 원래 한 명 키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눈 뜨고 잘 때까지 놀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짐 빠집니다. 첫째가 아빠 닮았다면 이번에 엄마 닮은 아이 기대하면서 둘째 꼭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나 키우고 지지고 사는 부부님들 셋째는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엄마 아빠 재능 플러스 최고의 DNA 가진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진사댁 셋째 딸 이야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셋째, 넷째, 다섯째도 나와서 행복한 가정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이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한테 한마디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답인 것 같아요. 주거 안정, 직장 내 탄력 근무, 그다음에 아이 낳고도 다시 일할 수 있는 희망, 내실에는 공교육,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 내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 자체가 좀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변화가 돼야지 그렇죠.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그다음에 배우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딱 깊이 있는 그런
수업이나 그런 네, 직장을 바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 걸 바꿔가지고 빨리빨리 아이들이 취업하고 그렇죠. 또 자녀나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네. 부산의 6남매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예. 할 말이 있는데 하세요.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아이 낳으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해운대 김성수 구청장님 저희가 6째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영식 최자녀 재단도 구청장님께서 알려주셔서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예. 앞으로 주민과 소통 잘해서 발전적인 해운대 되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아이 낳을 때마다 귀중한 자산이라고 축복해주고 지원금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퓨트로닉 고진호 회장님도 세자녀 재단 통해서 후원하신 후원금 잘 받았고 감사드리고요. 해운대 구청 통해서 다자녀 후원해주신 정진용 대표님께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또 해운대 제일여성병원에서 막내 출산할 때 지원비, 의료비 전액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좌산동 구념에서 다자녀라고 반찬 봉사, 김장김치 봉사해 주셨거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아이들 퇴원할 때 아이 많이 낳고 고생한다고 택시비 깎아주신 택시 기사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개인적으로 다자녀 위해서 나눔 이런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마음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사회에서 받은 온정을 아이 키우는데 잘 양육해서 그래요. 제대로 세금 내고 밥벌이하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네. 네, 이런 기회를 주신 라디오 관계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 주변에 네.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렇게 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힘내서 아이들 키우고 다자녀라는 그런 행복감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6남매 어머니 이아람 씨 함께 만났습니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8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월요일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광주 13도, 대구와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낮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는 3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강원 내륙은 많게는 15cm, 경북 북부 내륙과 충북 북부 최고 10cm, 경기 동부와 동해안 3에서 8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옥산 부근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달래내곡에서 반포까지 10km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 천안 분기점에서 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덕소 산패 부근에서 남양조금소까지 막히고요. 화도에서 서종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어렵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부근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성남 쪽으로 현재 문학에서 남동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주간 기획 팔도 다둥이.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출생이 되게 된 원인, 이게 경제적
이런 게 원인이 더 크다고 보세요? 심리 문화적 원인이 더 크다고 보세요? 둘 다 둘다겠죠. 중요하겠죠. 예.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정말 비싼 선택이에요. 지금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 보면 2014년에 한 24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 50만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 양육 부담 같은 경우에도 꽤 큰데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게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부부가 가사 분담을 공통으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응답이 2008년에는 30% 정도였는데 지난해에 그게 70% 가까이로 올랐어요. 예.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의 자녀 평균 돌봄 시간을 보면 여성이 100시간이라고 했을 때 남성은 2014년에는 25시간. 그런데 2019년에 조사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도 30시간 정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마음은 바뀌어서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예. 응답하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것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계층 이동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되냐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2009년에는 그게 한 37% 정도가 이동성이 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그게 26%로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희망이 줄어든다는 예.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계층 이동을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물으니까 2009년에는 본인보다 더 높게 한 48% 정도는 이동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23년에는 그게 29%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좀 암울한 미래를 겪을 것 같다 이런 응답이 증가한 거죠.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자라서 크면 나보다 못할 거야. 이러니까 안 낳아. 그런 거죠. 네. 참.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둥이 엄마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분 만나볼까요? 경북 경주의 다둥이 엄마 이은선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은선 씨 아직 연결 안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상호 박사와 좀 더 말씀 나누죠. 이제 바로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을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도 사실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정부나 지자체가. 일단 정부나 지자체나 굉장히 저출산 정책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양적으로도 그렇고. 물론이죠. 예산 보면 한 10여 년 전에는 10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작년이나 저작년 보면 한 40조 원 규모까지 양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육아기 근로 단축 시간 제도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드는 생각이 없는 건 없는데 딱히 이렇게 좋은 게 뭔지 이런 생각을 딱 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뷔페 식당에 가보면 뭘 먹기는 많은데 딱 맛있는 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인데 왜 그러냐라는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출산하고 양육하는 초기 정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타겟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저출생 관련해서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절반 정도가 돌봄이나 양육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와 일자리가 절반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뭔가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좋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런 구조적인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집과 직장.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정책들도 좀 뜯어서 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쓰기 좋은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일하는 여성들은 뭐 내가 출산휴가를 가겠다, 육아휴직을 하겠다 그러면 어렵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게다가 비정규직은 더하죠. 그렇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육아휴직 지원금도 받지만 그만두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한 분들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기 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다가 다시 오른 국가들 여러 국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인구 문제 방송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그 뭐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백약의 무효구나가 아니고 유럽에서 출산율을 반등시킬 때 한 정책 가운데 우리가 안 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을 유럽에서는 한 게 많은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도입 안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거가 아니라 정책 수단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보다 더 깜짝 놀랄 정책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지수는 적더라도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경북 경주의 다둥이 엄마 이은선 씨 이제 연결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은선 씨 몇 남매 두셨다고요? 아, 6남매 둔 엄마예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고? 결혼한 지 15년도에 결혼해서 이제 10년 차예요. 결혼 10년 차인데 6을 낳으셨다. 네, 맞아요. 그럼 뭐 연년생도 있고 막 그러네요. 네,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사이 있어요. 그럼 거의 2살 터울로 나가지고요. 그 큰애가 10살이고 11살이요. 11살이고 막내는? 막내가 2살 됐어요. 그 막내 맞아요? 7째 또 낳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이요. 예? 생기면 낳고 싶네요. 아, 그러세요. 네. 결혼 전부터 이 남편하고 우리는 아이 많이 낳자 이렇게 혹시 약속하고 다짐하셨습니까? 아, 아니요. 그 약속한 적은 없고 그냥 1년 작년인데 조금 낳고 싶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네, 제가 딱 아들하고 딸만 둘만 낳겠다고 계획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예. 처음에는 예. 그랬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낳게 되었어요. 하나 낳을 때마다 다 이쁘니까. 그렇죠. 혹시 너무 많이 낳았다 후회하신 적도 있나요? 후회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 제일 후회가 되는 마음이 드세요? 친구랑 나가서 놀고 싶을 때? 그런 때 하고 자고 싶을 때 이런 때는 조금 그런데 예. 많이 후회하죠. 친구분들하고 어울려서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아이들 그쵸.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거 그죠? 그쵸. 그때가 조금 후회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또 키우면 재밌어요. 예,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건 뭐예요? 행복하고 좋을 때요? 예. 행복하고 좋을 때가 아이고 우리 애기들 소리가 막 나요. 그쵸. 이제 주말이라서 제가 홀로 해야 돼가지고 남편은 돈 벌어야 되니까 제일 행복하고 좋을 때요. 예. 그냥 아이들이랑 있을 때 하고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면 어디 나가면 예. 애들 너무 많다고 이쁘다고 뭐 하나 주실 때가 제일 감사하고 좋을 때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점은 뭡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요? 제일 어려운 점, 사실, 어려운 점이 좀, 돈이죠. 돈. 사실상, 돈이 많이 애들 들고. 키우면 뭐 좀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다 해주고 네. 싶은데,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저희들 마트 가면 장난감 하나만 사도 40만 원은 기본 깨지고 하니까요.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장난감을 사도 6개는 사야 되니까 그죠? 맞아요. 각자 한 개씩은 이렇게 품에 들고 이제 집에 가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네. 정부나 우리 경주시 뭐 등등해서 이런저런 지원책들을 지원을 받으셨을 텐데 네. 우리 이은선 씨께서 생각할 때 가장 좀 나한테 효과적이었다. 아주 이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원은 뭐였습니까? 지원이요? 저는 천만난 지원금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지원해주실 때가 제일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딱 태어나면 얼마씩 주죠? 거의 200만 원, 10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 때는 조리원을 못 갔어요. 그때는 지원도 없었고 15년도에서는 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번에 막내하고 넷째하고 다섯째 이렇게 태어나면서 지원금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조리원 갈 수 있었던 게 그게 정말 제일 좋았던 지원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요때부터는 이제 아이당 1,000만 원씩을 딱 주더라 그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동 수당도 지금 계속 다 나오죠. 네,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크니까 좀 지원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좀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클수록 또 사주는 게 더 많은데 사실상 크는 애들을 더 지원해주는 게 더 보장해주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렇죠, 키우는 게 더 힘드니까요. 네.
아파트에 사시나요 지금? 예, 그냥 주택에 살아요. 5층 5층 엘리베이터 없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또 애들인지라.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점점 커가면 방도 더 여러 개가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죠? 그렇죠. 근데 집을 구하기가 마냥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 주거 지원 이런 건 없죠? 네, 거의 없죠. 지원해 주신다 해도 LH 아파트 정도밖에 안 해주고, LH 아파트도 뭐 저희 애들이 많으니까 예. 뭐 1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조건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평수도 평수 나름이고 하니까요. 그렇죠. 점점 이제 크게 아이들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럴 것도 아니고, 인원수가 많으면 뭐 평수를 더 해주겠다 이런 식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뭐 직접적인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정말 옳은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 신혼부부나 지금 신혼부부 아니면 아이 하나 낳은 그 부부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한 말씀 한다면요. 정말 가족 만드는 것도 둘이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요. 네. 정말 가족 만드는 거는요. 신혼 때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가 가족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첫째 때 태어나고 가족인 걸 느꼈어요. 네, 네. 부부만 산다고 가족이 아니다. 아이가 있어야 진짜 가족이다. 그렇죠? 네,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아기 태어나고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크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경주의 용남매 엄마 이은선 씨 만나봤고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지난해에 살짝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정책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한 0.8이나 9 정도까지는 저는 희망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현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뭐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그렇죠. 조금 올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을 별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거 지원, 네. 그죠? 일자리가 확실히 좀 보장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유럽이 대부분 하고 채택하고 있는 게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초반에는 돈 좀 주다가 조금 크면 이제 지원금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18살 될 때까지 매달 얼마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회복된 국가들이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 보면 일가정 양육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성들의 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헝가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좀 유명한 사례인데 거기는 다자녀를 놓으면 대출금 전액 탕감. 그렇죠. 예. 그냥 이자 깎아주는 게 아니라 네. 탕감. 네. 반면 뭐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던 정책보다는 좀 파격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구미의 또 다둥이 엄마 김태화 씨 또 연결해 봅니다. 김태화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태화 씨는 몇 남매? 저 6남매입니다. 오늘은 세 분 다 6남매군요. 아, 그래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고? 올해로 18년째입니다. 18년째. 그러면 그 여섯은 제일 큰 애가 몇 살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큰애가 18살이고요. 막내가 지금 2살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럿 낳을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예.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5명 낳으라고 늘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낳다 보니 6명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혹시 7째도 계획 있으세요? 제 건강이 허락한다면 1명 더 낳을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여럿 낳으니까? 우선 아이들끼리 너무 잘 지내고 그거죠. 또 그리고 제가 날이 갈수록 생명을 낳는 것보다 생명을 낳는 것만큼 귀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명 더 낳을 수 있다면 더 낳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18살 제일 큰 아이는
뭐 지금 2살 막내 막내가 아니네요. 이제 더 나오실 거니까. 네. 그 2살짜리 네. 동생 뭐 정말 잘 보살펴 주나요? 네. 자식처럼 보살펴줍니다. 그래요. 네. 막 업어서 키워요? 네, 많이 바쁘고 학생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집에 그렇죠. 있을 때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네. 예, 자기들끼리 애들이 더 낳아달라고 하니까 혹시 엄마도 좀 쉬자 이렇게 해도 더 낳아달라고 해요. 혹시 너무 여럿 낳았다 후회하신 적 네. 있나요? 절대 없어요. 없어요.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네. 이 자녀를 많이 낳은 겁니다. 아하. 그렇게 6남매 기르시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이게 있으시겠죠? 네, 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교회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예. 가다가 보니까 한 명이 안 태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 6명이다 보니까 5명만 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차에 애들을 태우는데 네. 하나를 빼놨다? 네. 아이고. 그래서 다시 막 달려갔는데도 네.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막 여럿이 막 찾아다녔는데 네.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다둥이가 엄청 많거든요. 예. 5명 다둥이 그 중간에 자기가 끼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유 어떻게 또 끼어서 자도 저기서 자고 있냐. 예.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6을 차에 태워야 되는데 5만 네. 태우고 출발했다. 이거 저 네. 영화 나홀로 집에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예. 네. 뭐 정부나 구미시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으셨을 텐데 네. 이거는 정말 효과적이고 참 나한테 도움이 됐다. 그런 지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모임에도 갔었는데요. 음. 가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셨는데 예. 저희가 원했던 건 이제 교육적인 것에서 다둥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예. 다둥이의 이점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부분에 이렇게 검토 중에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이 많이 일어나서 다둥이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이 가정의 소중함 또 자녀 키우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좀 특별한 교육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교육의 부재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 아이가 얼마나 좋은데. 네. 마지막으로 지금 예비 신혼부부나 아니면 지금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면 힘든 것보다 그 기쁨이 그 배가 아니라 100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녀를 또 출산하시고 다둥이가 기회가 되면 또 다둥이를 출산하셔서 네. 내 인생에 남는 게 자녀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미의 6남매 어머니 이제 7째까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김태화 씨까지 전화로 좀 만나봤습니다. 자, 이상호 박사님 이제 어떤 인식 전환들이 필요할지 조금 아까 우리 김태화 님도 교육이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죠? 네. 저는 다둥이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다둥이가 출산이 많은 곳이 지방일수록 그리고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우리가 막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삶보다는 더 작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저희가 출산율이라는 뭐 이런 어떤 지표에 너무 이렇게 목매달고 막 급하게 하기보다는 진짜 이거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든탑 쌓듯이 하나씩 맞아요. 그런 느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회 구조적인 뭐 양극화라든지 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걸 해소하는 정책이 곧 인구 정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그 통계도 나왔지만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주고 원하청 경차라든지 대학 서열화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소해줘야지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점프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정치 민주화도 다른 나라보다 희생 없이 이게 많이 성취했어요.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그런 변화를 하다 보니 미처 메꾸지 못한 공백, 구멍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양극화다 뭐다 이런 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출생이 생긴 거거든요. 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또 제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했으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야 앞으로 희망이 더 크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 여기에 희망을 주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희망을 주실랍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성 육아휴직 같은 것들은 좀 뭐 대기업에서 얼마 전에 백화점 기업에서 뭐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의무화해 주는 것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방 청년 이동 이렇게 유출하는 문제까지도 출산 문제 좀 같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관심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바뀌어야죠. 남자가 육아휴직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문화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실천을 잘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반성하신다는 얘기는.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육아휴직 쓰셨어요? 아, 저는 못 썼습니다. 그거 봐요. 이게 남성들은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22일 이 시간 토요일 일부 시간에도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 주간을 맞은 특집 팔도 다둥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인순이가 부른 아름다운 우리나라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